자, 젤필 씨 말고도 제가 또 응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새 학기를 맞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어색함도 좀 극복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특별하게 자리에 모신 공부 멘토 김경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공부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고 싶은 공부 멘토 김경진입니다. 네, 영상 속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쯤이면 우리 학생들이 또 새로운 학기 또 친구들한테 적응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부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런 만큼 이제부터 공부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3월에 세운 공부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도 예비 학부모로서 정말 공부에 관해서 궁금한 거 많거든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차차 하나씩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을 여는 첫 번째 코너 공부의 기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다가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야속한 공부.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지금 풀어봅니다. Hello, my name is Grace. 어머머머. I love doing art. I want to be an artist when I grow up. 왜 이렇게 유창해요? 영어를 참 잘하는 이번 주인공. 네. 어떤 고민이 있나요? 우리 혜아가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 좋긴 한데 너무 영어만 공부해서 이대로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어 얼마큼 좋아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Much. 혜안의 공부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공부 멘토님. 멘토 김경진 선생님 등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셨다. 혜아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한데요. 네, 영어 노출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해줬어요. 귀 좀 트이라고 들려줬는데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귀가 많이 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혜화 학생 일상을 좀 보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역시 신동답게 영어로 시작하는 일상이네요. 공부하는 건가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읽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랑 친해지라고 재미난 영어책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5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여드리면 손에 힘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썼어요. 와. 고사리 손으로 영어를 따라 쓴 흔적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신기한데요. 이렇게 공부한 책이 우와 책장으로 한가득입니다. 해맑게 장난을 치다가도 영어책을 볼 때면 순식간에 집중 모드. 혜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가 굉장히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간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좋죠. 그래서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혹시 다른 과목 공부는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일단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일단 거의 80% 정도. 다른 건 수학.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다른 과목 얘기하니까. 국어 책 이렇게 읽는 걸로 네. 하고 있습니다. 혜아의 관심이 온통 영어에 가 있다 보니 국어나 다른 과목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거의 영어책도 많이 읽고 주로 영어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어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단어를 암기시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행정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행정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단어 있을 암기 수 속도가 있겠어요. 느려집니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국어적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영어책을 읽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책은 적게 입력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국어뿐만이 아니라 제일 관건은 사실은 수학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일단 입시에 있어서는 수학이 제일 과목인 건 맞거든요. 보통은 이제 수학, 영어를 확실하게 잡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 수학은 사실은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거 모르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시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수학은 꼭 좀 챙겨주시라. 영어, 수학을 둘 다 자신감을 갖는다. 그러면 거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하시는 결과까지 쭉쭉 치고 나갑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 어쩔 수 정말 없죠. 중요하고요. 미래를 위해 수학 공부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이번에는 혜아의 등교 후 일상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학교와는 달라 보이네요.
There is so small in this space. V. 영어로 수업을 하네요. 영어로만 진행이 되는 네, 거예요? 100% 영어. 혜아가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어요. 정말 영어로 가득 찬 일상인데요. 이쯤 되니 혜아의 실력이 궁금합니다. 혜아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강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언어 같아요. 자체에 대해서. 미국 초등학교 2학년 반 들어가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계속 이렇게 계속 진행만 해준다면 뭐 유학생들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죠. 유학생들 수준까지. 원래도 부모님 영어를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좋아했지만 일일 것 영어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심한 끝에 혜아가 간절히 원하는 비인가 국제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보니까 학생이 영어를 잘 하는데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되게 그런 점에서 기대가 워낙 많으실 것 잘하고 같아요. 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기대도 생기죠. 네, 그럴 법해요. 기대가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유학까지도 생각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학 입시를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그 유학이랑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지금 현재 이 방식이 좀 더 자리 잡고 일반 초등학교로 가길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다녀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니까. 폐하 학생을 외국 대학으로 보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교육 방식이 너무 좋고 이대로 쭉 가면 된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도착이 된다가 이제 나올 텐데 포인트는 이제 대한민국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진학을 시킨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입시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아니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혜아 학생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봐도 회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준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좀 살았거나 혹은 우리 혜아 학생처럼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은 사실 중학교 문법 독해 문제를 잘 맞춰요, 일단. 그래서 우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보통 한국 입시는 중학교 때 문법을 확실하게 잡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그 문법을 근거로 해서 독해를 확실하게 한다. 이게 이제 순서상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나 영어 잘해. 점수 잘 나와.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어떠한 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혜아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좀 유도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 입시를 목표로 한다면 문법 공부는 필수. 영어 회화와 함께 적절한 문법도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혜아가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책 읽기에 푹 빠져있던 그 시각. 혜아의 남동생은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나와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와. 몸으로 또 한참 놀아줘야 될 때. 그는 맨날 놀아요. 무서워도 올라가는데요? 근데 첫째가 영특하다 보니 둘째에게도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로이 학생은 혹시 어떤 교육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실적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첫째 좀 많은 부분이 좀 쏠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단 대체적으로는 첫째를 확실하게 공부 잘하게 키워주면은 둘째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첫째보다 조금 덜 어떤 자금적 비용적으로 덜 투자가 되었다 해도 실증적 성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확실한 첫째가 모델이 공부를 있으니까, 잘하면은 둘째 입장에서도. 둘째가 모르는 공부를 좀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면은 상당한 절약의 효과를 진짜 가져올 수 꿀팁이에요.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형제가 공부에 관심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공부에 가까워진다네요. 매일 쑥쑥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 방식이나 비용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멘토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요. 정말 중요한 아버님들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아니 솔직히 내가 바깥 일에 관심이 많고 지금 뭐 투자한 주식 지표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것 좀 하려면 기업 리포트도 봐야 되고 내가 그런 거 분석하기도 바쁜데 무슨 우리의 성적표까지 내가 신경을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버님께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름 붙이기로 지식상속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식상속이라는 지식상속? 효과가 있습니다. 내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10억을 지식도 줘야지, 예를 있어요.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 애한테 딱 10억을 줘요. 그러면은 결국 아시겠지만 상속세및 증여세로 한 3억이 날아가고 7억이 내 애한테 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모아서 주시지 마시고 교육비에 10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른바 최고의 대학을 나온 홈스쿨 선생님을 24시간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낸 친구들은 어차피 고액 연봉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보기 내 잡는 아이가 법을 6억 알려준다는 정도의 거죠. 연봉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은 5년만 일하면 연봉을 통해서 10억이 만들어져요. 우와. 그러면은 상속세 한 푼 안 쓰고 10억을 준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거기에 꿀팁이에요. 아버님께서 말이 물론 그렇다는 이제 거지, 이게 말이야. 아이가 잘 따라온다는 아이들도 가정하에.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거의 100% 성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하니까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예, 아주 매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오늘 공부의 기술에서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혜아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영어를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열정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공부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혜아 학생처럼 이렇게 알아서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걸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한다면서요? 아, 네네.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오롯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오해가 있는 시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 스스로 좀 100% 주도해 나가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좀 어린 친구들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요거 어떤가요? 네네. 물론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는 거죠. 오롯이 너 혼자 알아서 하라가 자기주도 학습인 것이 아니라 네. 일단 학교나 학원에서 먼저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 있고 그것을 이제 집에 와서 숙제 등을 통해서 스스로 해보는 것. 그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으로 봤더니 혜아 학생도 일단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알아서 잘하니까 아버님께서 일단 전폭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시잖아요. 주위에 보면 이렇게 유독 아빠들이 좀 딸한테 관대하고 약하고 그런 있어요. 딸바보 같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딸바보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따님의 말씀이라면은 한마디로 다 들어주시는 아버님들이 많이 너무 많아요.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의미 있는 공부, 강도 높은 공부를 학생이 힘들어할 때 힘들다는 한마디에 바로 중단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만 넘으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딸바보보다는 따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딸 천재가 되시라는 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딸 명언 천재. 나왔습니다. 딸 바보가 아닌 딸 천재가 되셔라. 지금까지 공부의 기술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요. 맞아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 획득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해야 하다 보니까 경쟁의 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뿐만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쟁 속에서 자기 인내를 통해서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자기 인내를 가르쳐주는 좋은 인성 교육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 생각해 주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맞아요. 진득하게 앉아서 모르는 건 외우기라도 해라.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요즘은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존에 조금 암기 위주의 공부는 불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을 제시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의 공부야 무한히 상상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상상을 현실 속에 구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과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등과 같은 기존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런 관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창의력 중요하지만
그런 기존 학문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잘 암기하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